나를 바꾸는 행동의 힘. 게리우드 지음, 유형을 옮김. 시야. 나를 소유하라. 인식의 문을 깨끗이 닫는다면 만물은 인간에게 있는 그대로의 무한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윌리엄 블레이크. 발견을 위한 진정한 여정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는 데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 필터 시스템. 우리의 꿈과 희망과 소원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운명의 목적지를 가리키는 나침판이다. 가고자 하는 곳을 아는 것만으로도 전투의 절반은 수행한 셈이다. 그러나 그 목적지로 가는 수단을 반드시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영혼을 구해주소서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병에 담아 보내놓고 그 소망이 저절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그렇게 운명에 맡겨버리기에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스스로 힘을 기르고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구해내야 한다. 머리의 말의 마지막에서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신비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상상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이런 질문은 이른바 문제 해결 중심의 카운슬링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바람직한 자기 모습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인식을 변화시키고 긍정적인 결과에 더욱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심리를 처리하는 과정은 복잡 미묘하다. 하지만 세계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별 차이가 없다. 우리는 특정한 원칙들을 고수하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원칙은 우리 자신을 세상에 투영한 것이다. 이 글을 읽을 때도 당신은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지각 능력과 주의력, 기억력 등을 활용한다. 당신은 종이 위에 적힌 낱말들을 이해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당신이 원하지 않는 소음과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것들을 걸러내고 있다. 그것은 그 사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관심을 모으고 필요한 것들만 선택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인식과 가치관의 혼합물인 필터 시스템을 저마다 갖고 있는 것이다. 세상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무엇을 걸러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윌리엄 블레이크는 우리가 인식의 문을 깨끗이 닫는다면 세상 풍경이 다르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것에는 주파수를 맞추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간다. 이를 파티에 비유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칵테일 파티 현상. 당신이 기다려온 배를 타고 마침내 당신의 인생을 즐기게 되었다고 상상해보자. 멋진 칵테일 파티가 열리고 당신은 어떤 매력적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당신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웃음을 터뜨린다. 이 사람과 아주 오랜 세월 함께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음이 아주 편하다. 세상 만사를 다 잊을 정도이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술에 취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오직 상대방의 부드럽고 관능적인 목소리만 들린다. 달콤한 그의 목소리가 음악처럼 들린다. 피아니스트가 치는 음악 이상이다. 그렇다. 이 사람은 넋을 잃게 할 만큼 매혹적이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한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황홀할 뿐이다. 그때 갑자기 저편에서 누군가가 마지막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 그에게 몰입되었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다. 당신은 그토록 매혹적인 그에게서 시선을 돌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누군가를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 칵테일 파티는 늘 그렇게 엉망이 되고 만다. 걱정하지 마라.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 1950년대 인지 심리학자인 콜린 체리는 이런 현상을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고 이름 붙였다. 칵테일 파티 현상은 우리가 개인적인 관심 사항에 근거하여 정보를 선택하고 거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름은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아무리 재미있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곧바로 주의력이 흩어지고 만다. 인지. 우리는 감각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정보를 능동적으로 변환한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흡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활용 가능하도록 정보를 가공한다. 이런 면모 중 대표적인 것이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소음을 걸러내고 듣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한다. 텔레비전이나 책에 몰두할 때 우리는 이런 현상을 경험한다. 그럴 때는 주변의 잡다한 것들은 다 잊어버린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거나 초콜릿을 좀 드실래요? 같은 말을 들을 때나 관심을 돌릴 뿐이다.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다.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시간이 지나면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 장기적인 과업이라 할지라도 짧게 끊어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알미 깊어질수록 행실도 바르게 된다는 격언이 있다. 나는 이 단순한 심리학적 통찰을 내 삶에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자 나는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인식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었다. 심리학 공부를 하는 것도 더 이상 지루하지 않았고 정보에 대한 기억력도 놀랄 만큼 향상되었다. 나는 그 사람의 관점이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간의 인식과 경험에 관한 단순한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식은 세상 체험을 변화시키고 체험은 인식을 다시 변화시킨다. 선택적 주의 집중의 대가. 우리의 주의력은 어째서 그렇게 선택적인 것일까? 사람이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왜 그렇게 짧을까? 만약 당신이 당신에게 오는 모든 정보들을 처리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우리 뇌는 과부하가 걸리거나 용량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그러면 모자도 항공모함처럼 커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 두뇌는 정보를 처리하는 용량이 제한된 대신 놀랄 정도로 빠르게 정보를 처리한다. 이를 인지의 경제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의 매 조각은 처리 비용이 들고 우리에게는 제한된 에너지가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 정보가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지나치게 가리다 보면 새로운 정보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선지 우리는 색다른 체험을 하고 싶은 본능 또한 갖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마음은 둘로 분열된다.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본능이 새로운 것을 향해 줄다름친다. 그로써 새로운 것과 익숙한 것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는 인지의 경계성을 보충해준다. 세상의 정보는 오감을 통해서 온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 그것이다. 오감은 각자에게 할당된 인지의 경제성이라는 저장고를 갖는다. 이것은 재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와 같다. 특별한 주의력이 요구되는 한 가지 과업에 집중하여 장시간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 당연히 지치게 된다. 정보 처리를 위해 에너지를 쥐어짜야 하기 때문에 피곤해지고 실수를 하기 쉬워진다. 단순히 반복하는 일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운을 재충전하려면 짧은 시간이나마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감각에 역점을 두는 다른 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변화는 휴식만큼이나 두뇌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우리 뇌는 본래 집중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것은 결코 변명이 아니다. 어린 시절에는 짧은 시간 안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인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에 사로잡히는 한편 세상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고 싶어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버리고 이미 익숙해진 길만 고집한다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선택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셈이 된다. 그러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폐쇄적이고 편안한 길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안정감을 잃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게 된다. 광고인들은 우리의 주의력을 사로잡을 메시지를 내보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은 수많은 경쟁자들과 함께 우리가 자신들의 메시지를 선택하도록 우리의 오감을 사로잡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다. 그들이 쓰는 전술은 늘 이중적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편히 살려는 욕구를 동시에 안겨주려고 한다. 그들의 메시지는 크고 화려한 것을 선호하며 극명한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고자 한다. 우리의 감정과 가치관에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니 뭔가 분에 넘치는 상품인데도 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스스로 점검해 볼 일이다. 이렇게 선택적 주의 집중이 소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 의해 형성된다. 주의 집중과 인식은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새로운 정보는 개인적인 형편과 관련된다. 우리는 문화와 배경, 배움의 정도와 내용, 분위기, 맥락, 시간과 체질, 체험, 동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짓고 부수고 다시 짓기를 계속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살이가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을 듣는다. 나머지는 걸러낸다. 이런 식으로 인지 세트, 일상생활의 심리적 경향이라고 할 수도 있다.를 창조한다.
목록에 있는 정보나 놀랄만한 요소가 있는 정보만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다. 마음의 프레임. 나는 거른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거기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성이나 인종, 매력적인 모습 같은 요소들은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면서 배경으로 작용한다. 그것들은 우리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성적인 관계, 배우자의 선택, 경제적인 번영, 심지어 우리의 성격에까지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삶에 등장하는 장애물들을 변화시킬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에 대한 인식만큼은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주요한 인지 필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은 우리의 인식을 물들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와 체험을 모양짓는다. 이런 주요 필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에 제시된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라. 주요한 인지 필터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은 우리의 인식을 물들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와 체험을 형성한다. 이런 주요 필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음에 예시한 질문에 답해보라. 당신이 속한 집단이 갖고 있는 한계는 무엇이며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당신이 속한 집단을 바꾸거나 다른 집단으로 옮기고 싶다면 무엇 때문일까? 이러한 변화는 당신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집단을 바꾸는 것이 당신의 선택과 기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당신의 태도와 가치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집단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가치관이 달라질까? 성, 남성, 여성, 기타, 문화와 인종, 성적인 경향, 게이, 양성애자, 이성애, 호모, 관심 없음 등, 나이,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사교 단체와 동료 집단, 그리고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짓는다고 생각되는 다른 집단. 특별한 정치적 이슈를 중심으로 신문을 읽는다고 상상해보자. 이런 요소들이 당신의 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당신은 어떤 기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제 다음의 요소들도 고려해보자. 상황이 지금과 달랐거나 앞으로 달라진다면 당신의 세계관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가정환경, 성장과정, 어린 시절과 청춘 시절, 교육, 유형과 수준, 건강, 재산. 이제 다음을 숙고해보자.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가치관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당신을 대표하는 특징은 무엇인가?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당신의 특징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는 무엇인가? 당신의 가치관은 세계관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당신의 세계관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루아침에 당신의 세계관이 극적으로 변화되려면 누구와 자리를 바꾸어야 할까? 패션 분야의 변천사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수 있다. 앨범 속의 빛바랜 사진들이 그것을 증명한다.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던 사진들을 당신 또한 갖고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패션은 오고 또 간다. 거기에 따라 잘생긴 외모에 대한 가치관도 달라진다. 한때는 첨단으로 평가되었던 것이 나중에는 형편없는 것이 되어 처박히고 유행이 돌고 돌아 그것이 새롭게 각광을 받는다. 패션은 인식의 문제이며 우리의 인식은 그렇게 변덕이 심하다. 이제 우리의 인식을 물들이는 더 작은 필터들을 살펴보자. 작은 필터들. 기분의 변화, 다른 환경, 시간, 인체의 생물학적 순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식과 체험에 다각도로 영향을 미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동기, 필요와 욕구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다. 인식의 변화를 일기장에 기록해두면 많은 보탬이 된다. 마음은 배고픔, 갈증, 안정과 같은 욕구에 따라 인식을 왜곡하면서 자신을 속인다. 배가 고프면 모든 것이 다 음식으로 보이는 사람을 풍자한 카툰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현실 세계에서도 그대로 일어난다. 연구에 따르면 배가 고픈 사람들은 음식 사진을 다른 사진들보다 훨씬 밝은 것으로 인식한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산타를 훨씬 더 크게 그린다. 혈당 수치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오르내리고 이것은 기분에 영향을 미친다. 혈당 수치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논평이나 농담에 다르게 반응한다. 그런가 하면 자신감이나 자기평가, 서로 다른 개성들도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키와 몸무게, 머리 빛깔, 눈 색깔 등 신체적인 특징은 우리의 인식과 우리가 사귀는 사람들의 영향을 미친다. 우리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식은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은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 관점과 행동의 사이클. 이런 반응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인지 필터는 기대를 창조하고 미리 준비된 일련의 반응을 한다. 대부분 우리의 필터는 우리를 위해 잘 봉사하지만 신선한 것이 입력되지 않으면 예전의 기대치를 바탕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